예, 기재부 차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저기 전자의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을 올리면서, 실제로는 이제 지방세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담배세 부분의 지방세 부분이, 오로조였더니 실제로 보니까, 다만 담배세 인상으로 전체적으로는 3조 6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거쳤는데, 실제로 지방세 총액을 따져보면 591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500원 일 당시에는 그 지방세 비중이 62%였는데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에는 43.7%로 조정을 해버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져서 결론은 지방 재정에 기여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총액으로도 591억 원이 떨어진 경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내 고장 담배 내가 피면 우리 고장 재정 늘어난다. 이런 논리가 사실은 안 맞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한 이유가 뭐 있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은 담배값을 인상하기 전인 2014년도에 지방세가 지방세에 지방정부로 귀속되는 게 4조 8천억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담배값 인상 후에 6조 2천억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국세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교부세로 다시 배분되는 것까지 합쳐서 숫자를 뽑은 것 같은데 교부세로 배분되는 것 전에 순수하게 처음에 지방으로 가는 것, 지방세로 편입되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2014년과 2015년을 계산을 하면 줄어들진 않았고 늘어났습니다. 4조 3천에서 4조 6천 정도로 늘어난 걸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값 인상이 실제로 지방 재정에 기여해 나가면 인상 부분이 많은 효과를 가지고 기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한 이유가 뭐죠? 담배세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에서 나오는 담배세를 전액을 다 지방에 준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각 지자체마다의 경제력이라든지 그런 좀 격차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방세 관련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고요. 아닙니다. 감소한 게 아니고 늘어났습니다. 지방세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안행부에서도 우리 행자부 장관님께 질의하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한 거라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우리 기재부 차관님께서는 더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95년 63.5%의 재정 자립도에서 올해 46.5%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의 양은 늘어났어요. 양은 경향적으로 늘어났는데 지방재정의 질이 떨어진 거죠. 아까 우리 차관님과 장관님도 인정하시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가면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지방세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양은 늘어났지만 지방재정의 질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지방재정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더 악화됐다라는 것이 현장에 있는 자치단체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자에 우리 행자부에서도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수평적 조정을 이루었어요.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지방재정 교부금 소시 내의 자치단체 구청별의 교부금에 관한 교정 수정을 해서 이제 수평적 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라든지 재정의 건전성을 이루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전체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우지 않는 한 지방재정의 양질의 상승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이루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행자부 장관님?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예, 한계라기보다는 계속 함께 개선들을 경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평적 재원 조정 제도와 함께 수직적 재원 조정에 대해서도 계속 함께 검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번 1차 회의 때도 지방재정 확충에 관련한 부분들에 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2014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만드신 지방발전위원회에서도 초창기 구도 보고되고 많은 의견 수렴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19.24에서 20%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사실은 취득세기 변경돼서 6에서 11% 돼서 그 시기에 못했기 때문에 11%에서 16%에 올려나가면서 지방재정에 좀 파이를 키워나가고 그를 통해서 전체 수직적인 조정을 해나가자는 취지였는데 벌써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많은 정책적 검토의 단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한 번에 안 된다. 11%에서 16%가. 그럼 단계적으로 내년에 2%, 향후에 3% 이렇게 중앙재정의 충격을 완화해 나가고 지방재정의 재정을 확충하는 측면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이제 그 행정부 장관님과 기재부 차관님이 협의하셔서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할 시기가 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이게 더 검토해서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더 검토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장관님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첨언 드리면은 재정 자립도가 많이 내려갔다고 연차별로 말씀하셨는데 그 한계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통해서 또는 보조금을 통해서 지방에다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줬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런 검토는 다 됐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이제 기재부가 좀 결정을 단계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에 대한 답변을 좀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지방 재정이 양은 커졌는데 질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질적인 개선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게 그 기재부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든지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하는 재정 개혁 노력, 그런 자구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소비세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문제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지방세원의 확충, 그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들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의 하나, 둘, 세 번째가 사실 2014년에 보고된 내용이거든요. 같이 기재부도 같이 참여하셔서. 그래서 세 번째만 강조하시면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실 때 자꾸만 세 번째로 책임을 전가해서 그 문제가 마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원이라든지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못했기 때문에 악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자꾸만 생겨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하신 부분도,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 14년도에 걸쳐가지고, 지방재원 확충, 재원 확충 조치를 하면서, 사실상 소요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많은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보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지방재정 자체의 어떤 질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에 박계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지방에서 이제 많은 순간 아무리 짜도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이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에 존경하는 정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